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이제 24년의 수익률을 2분기에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벤트가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2분기 주요 이벤트와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이벤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주요 이벤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총선 결과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투세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투심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아마 요거는 특히 연말 투심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시장 투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로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지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파월이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특히 2분기에 CPI와 PPI, PC 이거는 당연히 모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1월달, 2월달에는 좀 울퉁불퉁하게 나올 걸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지표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즉 3월달부터 4월달 그리고 뭐 5월달까지 이때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3월달 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잖아요, CPI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1, 2월 달처럼 좀 울퉁불퉁하게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다 보류가 됩니다. 왜냐면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지겠죠. 지금 페드워치 보니까 이제 거의 반반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가 좋아도 물가만 내려가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보다도 물가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FOMC 전에 발표하는 이 5월 CPI와 PCE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5월 FOMC는 5월 1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5월 달에 발표하는 CPI와 PCE 같은 경우에는 6월 FOMC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그게 아마 결정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FOMC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5월달 FOMC보다 6월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6월 FOMC가 어떻게 될 거냐는 아마 5월달에 발표하는 CPI와 PC에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달에는 QT 축소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제 그게 가장 메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이벤트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뉴스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유가를 좀 보고 있어요. 유가 차트인데 지금 유가 차트가 솔직히 말하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완전히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바닥 두 개를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22년 초부터 만들었던 이 장기라고는 할 것 같지는 없는데 뭐 한 중기 추세선 이거를 상방으로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4월달은 모르겠고요, 5월달, 6월달쯤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위가 열려버리거든요. 여기가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넘기게 되면 기존 고점도 넘기게 되고 완전히 쌍바닥을 만들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다시 100달러를 넘기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넘기게 되면. 이게 아마 5월에서 6월달 사이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이란 이스라엘에서 뭔가 이슈가 터져야 저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터질 가능성이 일단 대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만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원자재도 다시 좀 들썩거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구리, 철 이쪽으로. 이쪽도 보면 원자재가 또 다시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는 인플레가 그냥 스티키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월달부터는. 근데 요거는
버티는 게 아니고 인플레 재점화 이슈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증시에도 상당히 악재 요소로 적용될 겁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는 뭐 언제 시작될지 오리무중이 될 수도 있죠.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요게 일단 2분기에서는 가장 변수가 될 만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볼까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보면은 제가 위에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을 표시를 해뒀어요. 일단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증시에 뭐 큰 악영향 이런 거는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10년물 국채 금리에 또 다시 반응을 할 거예요. 작년 8월, 9월, 10월 이때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증시가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죠. 아직까지 여기까지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증시가 버티고 있는 거는 물가가 재점화는 아니다. 그냥 스티키하게 버티는 거다. 그래서 뭐 시간 문제지만 그래도 물가는 잡힐 거다. 이런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아직 우려할 만한 뭔가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뭐 지수는 그렇게 뭐 이거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완전히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거를 오늘 CPI가 발표하면서 돌파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돌파하더라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돌파하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이스라엘 이슈, 이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올해 수익률은 24년 2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를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는 어제 뽑아놓은 데이터거든요. 지금 코어 CPI 이쪽은 3.8, 저번에 3.8 나왔는데 이번에 3.7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아지긴 낮아지죠.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전월 대비로도 0.3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근데 코어는 이런데 헤드라인은 또 반대죠. 헤드라인은 지금 3.4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전월은 0.4에서 0.3으로 깎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물가가 버틴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플레가 다시 튄다 이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시장이 조금 더 긴장은 하긴 하겠지만 막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면 그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MOM이 0.4가 나온다던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인플레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클리브랜드 여는 쪽, 여기서 나우캐스팅 결과를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게 MOM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YOY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 되겠죠. 이번에 3월달 거를 발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MOM 기준으로 보면은 0.34 헤드라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MOM이 0.3. 그리고 이제 YOY로 가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어는 3.7 반올림 하면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인베스팅이랑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여는 쪽에서 추정한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추정치, 예상치만큼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일단 바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PPI도 같이 넣어놨잖아요. 이 PPI는 PC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거는 내일 발표인데요. 요거는 코어 위에 거, 그 다음에 헤드라인 밑에 거, 이걸 보시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0.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저번에는 0.6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어 같은 경우에도 MOM은 0.2로 다시 낮아집니다. 그래서 PPI는 CPI에 비해서 뭐 큰 우려는 안 된다. 그냥 지금 예상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확인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움직일 거고, 우리나라는 이 물가지표와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결과까지 시장에 같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합으로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위로 크게 튈 수 있는 조합이냐, 아니면 밑으로 크게 꺾일 수 있는 조합이냐, 아니면은 그냥 밋밋한 조합이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일 증시가 좀 변동성을 키울지 말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시나리오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0년물 국제 금리가 4.4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4.4에서 4.3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5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아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4월 말부터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솔직히 말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만큼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바로 머리 위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라인을 다 앞두고 있어요. 환율도 여기를 뚫게 되면 위가 열려버리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뭐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냥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뚫게 되면 더 이상 가격 횡보는 불가능하고요. 가격적으로 밑으로 크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돌파할지 말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결정되겠죠. 목요일날 하필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환율 차트도 지금 정별로 살아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이 4월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4월 달은 보수적으로 일단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내일 만약에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럼 4월 달은 특히나 위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 여기는 이제 투매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 그리고 올라올 때 아까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좀 매수해 볼 만한데, 그거를 가지고 위로 올라올 때 계속 홀딩하느냐, 이것보다는 위로 올라오면 또 다시 매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4월 달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한테는. 근데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래도 좀 재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우려가 되는 시장은 이제 5월달 6월달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접근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영래포 시장이거든요. 지금 영래포 시장을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은근히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내려왔던 영래포 잔고는 이 정도 속도로 내려왔거든요. 추세로 보면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누웠죠. 이렇게 누웠기 때문에 일단 영래포 잔고의 자금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일단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게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QT 축소를 발표하잖아요, 5월 1일 날. 그래서 QT 축소까지 발표하게 되면은 영래포 잔고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미리 반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영래포 잔고는 아직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흐름은 좀 벗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물가 지표와 이란 이스라엘 이슈, 요 두 개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하고, 물론 내일도 PPI가 발표되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확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확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